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한덕수가 오늘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야당들이 고성 야유 웃기는 그런 짬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한 것인데, 우원식은 말이죠, 무례하게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연설이 끝나자 잠깐 앉으시죠 하고 일장 훈계를 하려 하지 않나. 그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서 결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여야 고성과 또 소리 지르고 난무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말이죠, 교과에서 배운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그런 가운데 저 국회의원 민주당 애들이 뭘 모르고 지금 한덕수를 띄엄띄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띄엄띄엄 볼 상대가 아니죠. 한덕수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지금 자기들은 이재명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까지도 한덕수랑 단일화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는 어차피 아웃이니까 지금 1, 2, 3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 전부 다 자기들이 국힘에서 후보가 되면 한덕수랑 완샷 경선을 치르겠다고 지금 모두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한덕수가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국힘 1등보다도 한덕수가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이 지금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의 근거는 어딥니까? 일단은 말이죠, 한덕수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외교통이고 통상통이죠. 이재명이 외교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 경제에 대해서 뭘 합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재명을 지금 지도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것은 이념, 다시 말하면 이 좌파들, 이 개딸들, 그거 빼놓고는 이재명이 뭘 잘해서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외교 관계를 잘해서 트럼프와의 관계라든가 국제 외교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그럼 경제 전문가에서 그야말로 경제를 잘한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법치를 잘한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뭐예요? 개혁을 한다? 아니 이재명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어차피 좋은 게 좋다고 지금 그런 얘기나 하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이재명이 그래봤자 현상 유지할 수 있다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무슨 돈 퍼줘가지고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밑에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약간 좀 숨통 튀어준다. 근데 그게 일시적 처방이잖아요. 그게 영구적 처방이 됩니까? 그럼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나라 돈 빚도 지고 국채 발행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착취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시대 사람들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해서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복지 위주,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란 말이죠.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가지고 긴급 응급 처방하는 거, 그러니까 응급 주사 놓는 거, 그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바라고 이재명을 뽑는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나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돌아가서 한덕수는 말이죠, 일단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지금 응원을 받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대통령 나가라고 떠민 거나 마찬가지죠. 대통령 나갈 거냐고 물었죠.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는 일단은 지금 국정을 권한 대행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바로 국정을 이어받을 수가 있죠. 지금 인수 의도 없이 시작하는 그런 지금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죠. 그 다음에 한덕수는 말이죠, 또 지금 지역적 기반, 이것도 이 대선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그게 전주인데요, 이 전북이 물론 전남만큼 표가 없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전북에서 한덕수가 나가면 상당히 표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 사람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한덕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한덕수를 윤과 같은 색깔로 봐서 표가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한 게 있고 민주당의 어떤 대변자가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한덕수를 전라도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한덕수가 굉장히 그 전략적 모호성을 잘 택하고 있는데요. 이 참을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강단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어차피 대선에 나가는 건 분명해요. 나갈 겁니다. 나갈 거면서도 지금 나간다느니 뭐 경거망동한다느니 앞서간다느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죠. 이거는 한덕수가 가진 어떤 안정감이고 한덕수가 가진 어떤 그 뭐랄까요? 전략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체득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관료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국무총리를 또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에 대해서 좀 점수를 준다면 권력을 생각보다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권력을 갖다가 아주 영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윤 대통령은 말이죠. 그 이념이라든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같은 거 이런 거에는 충실했지만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쩌면 상당히 서툴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본인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야당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상 한동훈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서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더 이상 이렇게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내지는 어떤 분노 같은 것까지 있었고 이것이 이 상황을 타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정해진 계엄이라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자예요. 그래서 헌법 내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계엄법에 정해진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권한 행사를 가져올 정치적 파장 이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고려는 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을 무릅썼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국힘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갔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해주면서 함께 갔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자와 그를 무시한 몇몇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정당한 계엄이 불법적인 어떤 내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어떤 그 기술이 좀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는 그 분야의 달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권력의 생리라든가 권력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가 이렇게 자중하고 은인자중하고 그 다음에 또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어떤 목표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말이죠. 이 사람들도 한덕수에게는 상당히 표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어떤 흡입력, 한덕수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김문수라든지 홍준표라든지 한동훈이 올라갔을 때 어떨 것이냐. 물론 이 사람들도 지금 각자가 한덕수가 필요한 거죠. 한덕수의 그 어떤 지금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나 신망이나 신뢰나 또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감이나 또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덕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저 야당으로부터 그야말로 그 공격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홍준표나 또 김문수나 또 한동훈까지도 모두 한덕수와 경선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말이죠. 우리 자유보수 우파가 그래도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자유보수 대연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보수 대연합의 지금 전체 이런 어떤 연합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정건 목사님이 뭐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그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 지금 뭐 대선 나간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나간다는 것이 이게 선언적 의미다. 진짜로 나가가지고서 우리 자유보수우파의 표를 갉아먹는 그런 일은 안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리고 안철수가 사실 분당을 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 국힘의 경선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무속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그럼 이제 이준석이 남는데, 이준석이는 어차피 그냥 갈 거예요. 고할 거야. 그리고 이준석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준석 표는 어차피 그것이 좌우에 상관없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표이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다만 이준석이 나중에라도 지가 이쪽에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라고 고개를 쳐박고 들어오면,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뭐 받아주든지 말든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이제 한덕수가 권한대행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그런 어떤 행태는 아주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한덕수를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있다. 지금 오히려 한덕수의 가치를 홍준표라든지 김문수라든지 한동훈은 알고서 완살정선에 모두 찬성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강신업 표입니다.